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늘면서 고령 사업자 증가율이 청년 창업자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 추적 보급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기업 캐피털 회사가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대출 사기를 당한 뒤 되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광주가 아닌 다른 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한가로운 노년을 보낸다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해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60대 이상 고령 사업자 증가율이 청년 창업자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기업을 퇴직한 김명수 씨가 산악용 자전거를 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취미생활로 자전거 타기를 즐겼던 김 씨는 은퇴한 이후에 반년가량 준비를 해서 점포를 차렸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수리점을 운영하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호인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매출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20여 년의 직장 생활과 4년의 의정활동을 한 문태환 전 광주시 의원은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창업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손님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식당이 지금 120평인데. 광주 지역 60살 이상 사업자 현황을 보면 재작년 3만 4천여 명에서 작년엔 3만 7천여 명, 올해는 4만 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중장년층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에 20%를 넘기며 10% 초반에 그친 청년 창업 비중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창업이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업으로 쏠리다 보니 실패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신 부분이 현장 조사를 안 해보고 또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창업자들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가 힘든 만큼 충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치매 노인도 급증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이 치매 노인 실종을 막는 위치 추적 장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적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저녁 화순군 춘향면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84살 할아버지가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치매 노인이 탓에 평소 위치 추적기를 차고 다녔지만 이날만큼은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3차례나 실종된 적이 있는 이 할아버지에겐 올 5월 위치 추적기가 보급됐었는데 이번 실종 당시에 할아버지는 충전을 위해 위치 추적기를 벗어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실종 11시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배회 감지기라고도 불리는 위치 추적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소동이었습니다. 배회 감지기가 있었더라면 저희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한 1시간 이내로 찾았을 것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면서 이런 실종 신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해 치매 노인의 소재를 알려주는 배회 감지기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 보급된 장치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치매 노인은 1만 8천여 명과 4만 8천여 명인데 지난해부터 보급된 배회 감지기는 광주가 292대, 전남이 20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모든 환자분이 다 위치 추적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비교적 이제 대략 한 20% 내지 30%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보급률 자체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치매 노인 실종. 노인 인구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 사회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완전히 가을로 기운 듯합니다. 개천절인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점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이번 주말에는 남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남해안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1.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13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무안과 해남은 24도 보이겠고 강진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여수의 낮 기온은 23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대출금을 갚으라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서영일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자신의 통장에서 110만 원을 빼간 겁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서 씨의 명의로 3,5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실행했고 그 원리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1시간 만에 그 서류 딱 2가지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게. 용의자는 곧 밝혀졌습니다. 지인이 서 씨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을 가져다 대출을 받은 겁니다. 대출을 해준 캐피탈 회사는 기본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고객님 피해 입으신 걸 저희도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고객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서 씨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캐피탈 회사가 서 씨를 고소한 겁니다. 캐피탈 회사는 서 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서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되려 고소장을 받은 서 씨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전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명의도용 당했다고 저도 밝히기도 했고 다 했는데도 단순히 소장이 날라오니까 이거는 명의도용 그런 거 내가 직원하고 통화했던 건 다 무시가 되고.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고 또 신속하게 하려면은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객님 보호를 위한 그런 절차였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기 대출에 대한 내용은 소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출 사기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고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캐피탈 회사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가 아닌 다른 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전두환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 씨가 주장하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법은 연기됐던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고 취소됐던 방청권 추첨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이번 관할 이전 신청 등을 합해서 재판을 3차례 연기시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환영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데 머물렀던 광주시 교육청이 구조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며 종합계획이 힘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최소한의 공공감시마저 거부해왔던 사학법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교류의 상징인 남해안 철도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에서 보성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꼽혔던 장동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숲과 함께 장막이 거치고 장흥 억불산을 관통하는 웅장한 터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성 보성간 철도 22개 터널 가운데 가장 긴 장동 터널로 5.95km에 달합니다. 대규모 저수지를 지하로 통과하는 등 최대 난공사로 꼽혔으나 착공 3년 8개월 만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터널을 뚫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터널 굴착 시에 저희들이 철도 터널에 대한 특수적인 차수 공법을 통해서 문제없이 시공으로 완료를 하게 됐고요. 임성 보성간 철도공사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에서 임성,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까지 82.5km를 잇는 겁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개 역을 새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구간들에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또 지역 발전, 또 특히 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고 목포에서 부산을 열차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충북 오송에서 KTX를 갈아타거나 광주 송정역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 목포에서 부산을 직접 잇는 철도망 구축은 두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임성 보성간 철도는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해와 남해, 동해를 잇는 철도망의 한 축인 남해안 철도가 완성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운데 수출 1위 품목은 담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손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배 수출액은 47억만 달러로 농수산물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참치와 김, 음료와 라면 등의 순이었고 특히 담배와 김, 라면의 수출액은 최근 5년 사이에 2배 안팎 증가했습니다. 손 의원은 일부 품목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은 5년 동안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곡 너덜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됩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는 입석대, 서석대와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규봉암 등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지곡 너덜은 풍화장형으로 깨진 주상절리가 산 능선을 이룬 특이한 지형 경관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3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곳을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만드는 전통 문화에 향한 무등울림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될지 무등울림을 총기획한 박상현 기획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등울림축제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어떤 축제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올해 4회째를 맞는데요. 무등울림축제는 광주 울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고요.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죠? 오늘이죠.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요. 네. 약 26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도 길고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좋네요. 그렇군요. 오늘이 첫 울림,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막일입니다. 개천절을 시작 날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천절은 우리한테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10월을 여는 첫 번째 휴일이기도 하고 징심사라는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다 보니 10월 3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등울림 축제가 매년 열렸던 축제죠? 네네. 네. 근데 올해만의 축제 특징이 있을까요? 매년 열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해서 올해 무등울림 축제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는 개념을 좀 더 많이 첨가했고요. 네. 그래서 매주 평일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특별한 기술을 일반 시민분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날짜들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재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는 관광주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음식장 선생님들의
떡갈비 그리고 뭐 김치를 만들어 보는 체험들이 있고요. 네. 또 보기 힘들겠지만 뭐 악기장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장구 단소 만들기 그리고 뭐 소목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뭐 소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개막일이잖아요. 첫 올림.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놓치면 안 될 프로그램,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1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데 1시 반부터는 한복 패션쇼와 공연이 함께하는 패션 콘서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 힘든 한복의 색을 표현하는 공연들이 있고요. 네. 또 오후 5시에는 일본의 화신브라더스와 카즈미 그리고 광주에는 얼수라는 공연단체가 각 나라의 민요를 합동으로 공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일 합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시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전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무등산을 작가와 함께 그리는 무등산 컬러링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게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말랑말랑 떡 입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이것은 광주에서 20년, 30년 동안 소규모 떡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의 뭐 가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만드시는 떡 이런 것들 저희가 DP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요. 또 많은 떡집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해서 떡집도 알리고 또 떡에 대한 맛을 시민분들이 다시 좀 새길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축제 기간이 이제 충장 축제 기간하고 겹칩니다. 네네. 네, 그래도 좀 인지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많이 찾아오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충장 축제는 5일이고요. 네. 저희 무도그림 축제는 3일입니다. 네. 충장 5일이네요. 축제보다 더 빨리 시작을 하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광주 전통문화관이라는 공간도 잘 모르시고요. 또 무형문화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시민분들 시간 있으시면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내주셔서 저희 축제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도 있고 낮은 공 넘어갔어요. 왼쪽 덤장 넘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홈런을 통해서 이범호 선수는 4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합니다. 잡아당기면서 우중간에 타구를 떨어뜨립니다. 볼넷이에요. 무사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3루수 잡았다 한번 떨어뜨리고 2루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갑니다. 3루에 있던 이명기 호민. 나지원의 타구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긴 거리 따라옵니다. 그런데 2루수 박민호가 잡았고 3루자 태업. 공은 오다 끊어집니다. 3루자 태업해서 홈으로 박준태가 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6구 김선빈의 타구 왼쪽에 독점을 향해 넘어갑니다. 김선빈 이동의 타구 왼쪽 깊숙한 것 떨어집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우익수 이동.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태업해서 NC 다이노스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6점째를 밀어냈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이 길었던 양팀 간의 마지막 만남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약수터 8곳 가운데 남구 대각사 약수터와 북구 충장사 약수터 2곳에서 총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특히 무등산 충장사 약수터는 지난 4월부터 5차례 수질 검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금지 조처가 내려졌고 먹는 물 공동시설 해제가 검토 중입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약수터는 사용 중지를 내린 뒤 연간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광주 지역 산모가 2015년 49명에서 지난해 106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산모의 10에서 20%가 경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벼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어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와 행동,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완전히 가을로 기운 듯합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점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말에는 남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인 목요일에는 남해안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 광주가 1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는 13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나주의 아침 기온이 7.7도로 뚝 떨어지면서 나주는 일교차가 17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안과 해남은 24도, 강진은 25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구례는 25도, 여수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앞에 신기한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서가에 있는 책의 글귀를 인쇄하는 문학 자판기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좋은 글귀가 적힌 쪽지를 받을 수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 가을 투어에 참여하면 필사하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소풍, 억새 피크닉을 주제로 하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12일부터 사흘간 영산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3.5km의 억새길도 걸어볼 수 있고요. 국악공연 등 문화행사를 즐기거나 8개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엮은 스토리북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 님을 위한 심포니가 펼쳐집니다. 김대성 작곡가의 음악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교향시 민주가 처음 공개되는데요. 10일에는 서울예술의 전당,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특별 음악회가 열립니다.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는 광주의 추억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이어갑니다. 9일부터는 정선희 작가가 따스하게 그려낸 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고요. 10일부터는 박일구 작가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광주를 찍은 미발표 사진들을 통해 과거 추억을 소환합니다.